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윤석열 반정 네 번째. 제목은 JTBC의 선동, 고영태가 카더라. 고영태가 누구신지는 다 알고 계시죠? 최순실이하고 아주 친했다는 사람입니다. (10월) 2016년 10월 24일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보도가 대한민국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폭풍을 몰고 와가지고 닷새 후에는, 요 보도가 있고 난 다음 닷새 후에는 촛불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5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40일, 41일 이후에는요, 요 보도가 있고 난 40일 이후에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재판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최순실은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경천동지할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몰아쳤던 이 보도가 핵심 뭡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 전에 연설문을 받았다. 요 나와 있는 대로 글자가 나와 있죠. 문장이 나와 있죠. 요거대로입니다. 근데 요것만이 아니고 요 연설문을 받아가지고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최순실이 이렇게 대통령 연설 전에 연설문을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블릿 PC에 자기들이 입수한,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있더라. 두 번째는 그렇다고 최순실이 이걸 고쳤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영태가 말하기를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치는 걸 늘 했다. 그래서 최순실이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거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고영태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고영태 영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영태가 한 말을 녹음해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수미라는 기자가 고영태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고영태가,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JTBC가 보도한 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근거는 심수미가 고영태한테 들었다는 얘기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영태가 카드라는 말뿐입니다. 증거가 아니죠. 근데 이 말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JTBC는 이 고영태가 카드라는 말 한마디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서 전 국민을 선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박근혜를 탄핵하고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JTBC가 10월 24일 날 10월 19일 보도도 좀 있습니다만은 특종 보도를 합니다. 그 특종 보도의 핵심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쳤다고 증거가 뭐냐? 고영태가 카드라입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카드라에 기초해가지고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JTBC의 이 고영태가 카드라가 사실이냐, 팩트냐? JTBC가 좋아하는 게 팩트 체크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JTBC는 절대로 팩트 체크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팩트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건 엽기 팩트예요. 엽기 팩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JTBC는 최순실이 그 태블릿을 사용해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최순실을 마녀로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증거가 적어도 최순실이 탄핵될 때, 박근혜가 탄핵된 12월 9일, 아니, 2016년도 말까지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증거도 가지지 않고 JTBC가 선동을 한 것이죠. 선동을 해가지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촛불 집회가 일어났죠. 그 촛불 집회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민주노총이 주도했죠. 이거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 선동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마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날 고영태가 카드라 제1탄이 보도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심수미 기자가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고 고영태 씨가 뚜렷하게 말을 자기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녹취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옷에 핸드폰 녹취 얼마나 쉬운데요. 꼭 눌러놔놓고 들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도 안 했을까? 취재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손석희가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다른 증거나 정황이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은 어려운데요. JTBC는 추가 확인을 전혀 안 했습니다. 검증도 전혀 안 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최순실과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영태 씨는 최순실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은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요. 근데요, 내가 그 방송을 직접 재확인해 봤어요. 해봤더니 요것도 살짝 뭘 빼버린 겁니다.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이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고영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수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했다. 이 얘기죠. 태블릿 PC로 수정을 했다. 10월 26일 보도에서도 손석희 이래 말합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뭘로? 태블릿 PC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죠? JTBC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10월 27일 보도에서도 최순실 씨가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각종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저희가 보고해드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요, 사실은 태블릿 PC 소유자는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라는 걸 이때 이미 보도를 합니다. JTB 스스로.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사용했다는 그 태블릿 PC의 소유자는 당시에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있던 김한수 것이다. 김한수다. 이 사실은 JTBC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태블릿 PC가 김한수 씨 건데 자기들 주장은 최순실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정했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고영태가 카드라 주장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최순실 연설문을 그 PC로 수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JTBC의 엽기 팩트. 고영태가 카더라. JTBC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단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심수미가 말하는 고영태가 카더라입니다. 고영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얘기를 했죠, 심수미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검증이 돼야 될 말이잖아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아니면 증거를 못 찾으면은, 아니 그렇게 잘 아는 고영태를 다시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는 JTBC의 하느님입니다. 왜? 이 절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면 심수미가 고영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얘기했죠. 그럼 심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고영태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손석희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중세 유럽의 가톨릭이 하던 짓들입니다. 심수미의 고영태 카더라 주장. 이 주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0월 5일에 고영태, 이성한, 그 다음에 심수미 세 사람이 만났대요. 고영태는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 라는 말을 했고, 이성한 씨가 이를 부연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나눴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도는 할 수는 없었다. 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녹음을 하면은,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은 그 증거를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 고영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도될 때인데. 어? 아니, 고영태 방구 끼는 것도 생중계될 정도였어요. 그 시기에.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말을 하는 걸 10월 5일 날 듣고는 언제 보도한다? 10월 19일 날 보도하잖아요. 2주 동안 뭐 했어요? 그래서 이 10월 5일 날 만났을 때 들었다는 얘기의 핵심 뭐냐 하면은, 최순실이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고영태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이 고영태를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오직 이 하늘 아래 오직 심수미 뿐입니다. 아니, 천지개벽이 이래 심수미 뿐이에요. 여기 세 사람 만날 때 동석했다는 이성한 또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수미의 주장을 증빙하는, 오직 심수미의 주장일 뿐이죠. 그걸 증빙하는 동영상,
녹음, 녹취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JTBC가 이 고영태가 카드라라는 주장을 전혀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수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왜 믿었을까요? 아니, 방송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그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공작이 들어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영태 본인이 공개적으로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인지. 근데요, 검찰 조사 후에 귀가할 때, 고영태가 검찰 조사 후에 귀가할 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10월 31일 기사입니다. 31일입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쓰는 것 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고영태가 못 봤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근데 연설문 고치는 거 봤다더니, 그러니까 봤다는 거는 저거는 고영태가 자기 입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 주장이라? 심수미 주장일 뿐입니다. 그 다음 JTBC는 심수미의 그 말을 그대로 진실인 양 그대로 따라갔고요. 국회 국정조사 정원에서도 고영태뿐만 아니라 차은택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최순실이 태블릿 PC 가지고 있는 거 못 봤다. 그 다음에 최순실은 태블릿 PC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고영태가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심수미 주장과 진짜 고영태의 말하고는 극과 극이죠. 근데 JTBC에서는 어느 걸 팩트로 받아들였습니까? 심수미의 주장을 팩트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엽기적이죠. JTBC. 엽기 JTBC예요. 엽기 손석희고. 고영태의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 공개 증언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위증을 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고영태가 나 감방 좀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여기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 했을까요? 보세요. 고영태 말은 그죠? 똑같아요. 최순실이 태블릿 PC 가지고 있는 거 못 봤다. 최순실은 태블릿 PC 쓸 줄 모른다. 똑같아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영태가 카드라라는 심수미의 주장과 고영태가 본인이 직접 얘기한, 더구나 국회에서 얘기한 공개 증언 어느 게 맞을까? 에? 심수미의 주장은요, 심수미 혼자 들었어요. 이성한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고영태가 국회에서 증언하는 거는 다 들었잖아. 한국인이면 다 들을 수 있었잖아요. 공개적이잖아요. 어느 말이 옳을까? 이건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JTBC는 고영태가 카드라를 팩트로 확정합니다. JTBC가 공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영태가 카드라 주장은 이건 완전 허구예요. 왜? 첫째로 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상도 녹음도 녹취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영태가 직접 한 발언하고 심수미 주장하고는 극과 극의 반대잖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 고영태가 한 말을, 직접 한 말을 믿어야 돼요? 심수미가 주장한 걸 믿어야 돼요? 이 카드라 고영태가 카드라는요, 허구라는 걸 또 입증하는 게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쳤다는 게 딱 들통난 거죠. JTBC가 사기를 친 겁니다. 심수미와 JTBC는 이걸 한참 후에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JTBC가 고영태가 카드라 이런 거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장이에요. 이건 철저히 검증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고영태가 카드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주권의 행사권을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죠. 그렇죠? 이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주권자의 의지를 받아가지고 국정을 수행하는 최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비선실세에 꼭두각시를 노를 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험입니다. 이건 하루아침 국가가 적화될 수도 있고, 국가를 딴 나라에 맡길 수도 있고,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고영태 카드라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한테는 엄청난 재앙이겠죠. 이렇게 경천동지할 수 있는, 나라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JTBC는 단 하나의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검증도 없이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공작이 없이는 이럴 수 없습니다. 실수로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루 이틀 방송해요. 검증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고영태하고 인터뷰하면 돼요. 아니면 전화통화로 녹음하면 돼요. JTBC는 이렇게 간단한 검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5일 날 고영태, 이성한, 심수미 3자 회동에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월 19일 날 이 고영태 얘기가 처음 나오니까 적어도 2주간 시간이 있었잖아요. 2주 동안이면요. 증거를 10,000개도 만들어내겠어요. 10,000개도. 10,000개도 찾아내겠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왜 증거를 안 찾았을까? 또 고영태 인터뷰를 왜 안 했을까? 전화 녹음을 왜 안 했을까? 뻔하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작이 아니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JTBC가 공작 주체인지 공작의 하수인인지는 그건 몰라요. 그리고는 검증을 회피하고는 아주 사악한 선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부터 JTBC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김한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태블릿 PC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사용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태블릿 PC 안에 대통령 연설문이 있다는 딱 그 이유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 전에 연설문을 받아봤다고 단정을 합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설사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사용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검증도 전혀 하지 않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는 심수미가 고영태한테 들었다는 그 주장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악한 오보죠.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고쳐? JTBC의 최순실 마녀 만들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태블릿 PC는요. 최순실 것이 아니에요. 김한수 소유이고 김한수가 사용했던 게 거의 확실해요. 자, 이건 읽어드릴게요. 이 태블릿은 최서원 씨가 아니라 JTBC 방송사 부회장인 홍정도 씨의 친구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다. 김한수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쳐서 이 태블릿은 2012년 6월에 개통 직후부터 자신이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겼고 이후 다시 최서원 씨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자신은 이춘상에게 태블릿이 넘긴 이후 그 소재는 관심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도 말이 다르잖아, 그죠? 이춘상한테 넘긴 이후로 최서원한테 넘어갔다는 걸 자기는 관심 안 가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는 통신요금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로 그 김한수가 가진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법인카드로 자동 납부 되었다. 2016년 말까지도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자동 납부되기 때문에 그 별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항소심 형사재판에서의 통신사 및 카드사 조회 등으로 해당 태블릿의 통신요금은 김한수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 개인이 납부했음을 밝혀냈다. 애초에 법인카드 요금 납부는 한 푼도 없었다. 김한수가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한수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수가 이춘상 보장하는데 줬고 그게 최서원한테 넘어갔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시킨 사람인데 법정에 나서까지. 그래서 최선 씨에 대한 JTBC 태블릿 반환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반환하라는 이 소송에서 최서원 씨가 이겼어요. 그래서 검찰이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했다는 보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태블릿 PC가 김한수 소유물이고 사용물이다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우선요, 이 태블릿 PC를 그 요금을 안 내가 한참 동안 요금을 안 내가지고 미납을 해가지고 이게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김한수가 요금을 다시 내고 다시 재개통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김한수 소유물이고 사용물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JTBC가 큰 실수를 해요. JTBC가 보도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카톡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물론 요거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요 영상은. 근데요, 여기 보세요. 전화를 거는 쪽이 누구예요? 김한수예요. 받는 쪽은 누구예요? 하익한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은 누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김한수가 최순실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 그래요. 근데요, 정호성도 나와가지고 증언할 때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래요. 왜? 실제로 최순실이 박근혜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입증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카톡은 김한수가 자기가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최순실의 아이디가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인 최순실한테 카톡을 보낸 거다. 여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여기다 노란색을 해가지고 마치 최순실이가 전화 건 것처럼 딱 위장을 해놔놨죠. 이게 한국의 언론 수준입니다. 사기를 쳐도 좀 제대로 쳐야지. 최순실이 자기 닉네임을 선생님으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요, 한국의 교사들 뿐이에요. 교사들은 선생님이 어쩌고 하죠.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부여한 카톡 아이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수정을 했다 했는데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입증한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태블릿 PC 문서 작성 수정 기능이 없다. 보세요.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되지 않는다. 보세요. 앞에서 쭉 살펴봤다시피 계속해서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연설문 파일을 수정했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들통나버렸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저렇게 발표해버리니까. 그래서 국가수가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이 완전 들통나고 과학적으로 들통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보도는 그 JTBC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보도는 최 씨가 태블릿 PC로 문서를 확인하고 연설문 수정은 전화나 다른 컴퓨터로 했다는 의미였다. 고 말을 바꿔요. 근데요, 최 씨가 태블릿 PC로 문서를 확인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JTBC 그 보도에 보면요, 그 보도한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과 글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 글에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통해서 고쳤다는 그걸 살짝 빼버려요. 그래서 한국 시사TV 이걸 잠시 한번 틀어볼까요? 지난 2016년 10월 19일 JTBC의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 10월 26일 손석희 앵커도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받았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의 보도 이후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돼버렸습니다. 언론은 다투어 JTBC가 보도한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촛불 집회와 탄핵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순실은 문제 태블릿 PC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뤄진 태블릿 PC 감정과 재판 결과를 보면 이 태블릿 PC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로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최순실도 이 태블릿 PC로는 연설문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6년 10월 25일 내놓은 문제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에는 한글로 된 문서를 볼 수 있는 한컴 오피스 한글 뷰어 안드로이드 에디션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문서를 볼 수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가수가 낸 디지털 분석 감정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국가수는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문서 작성, 수정, 저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보면 한컴 오피스 뷰어 애플리케이션만 있습니다. 역시 볼 수만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에서 나기현 국가수 공업서기관은 태블릿에서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감정 결과를 보면 최순실이든 누구든 문제의 태블릿 PC로는 문서 수정과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JTBC의 보도는 오보입니다. 최악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JTBC는 어떻게 이런 오보를 했을까요? JTBC는 이 태블릿 PC에 대해 처음 보도할 때 이 태블릿 PC에 문서 작성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1심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JTBC의 심수미 기자는 지난 10월 1일 재판에서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웹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당시 특별취재팀장이었던 손영석 부장은 10월 29일 재판에 출석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을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검찰과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손영석 부장도 문제의 태블릿 PC로는 문서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처음 보도할 당시 JTBC 내에서도 이것이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JTBC는 오보를 한 것입니다. 최악의 가짜 뉴스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언론 역시 아무런 검증이 없이 JTBC의 보도를 그대로 따라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태블릿 PC로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JTBC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JTBC는 자신들은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JTBC가 말을 바꾸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도망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사TV 장종수. 자, 들어보셨죠? 이건요,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몰아간 겁니다. JTBC가. 검찰이, 근데 검찰도요, 이 태블릿 PC가 굉장히 그 문제를 시끄럽게 만드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요,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다시 말해서 최순실이 만열하는 핵심적 증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정 기능이 없고, 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걸 처음 열어본 게 최순실이 아니에요. JTBC예요. 그게 폭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JTBC의 선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라는 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검찰도요, 태블릿 PC를 증거해서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JTBC가 선동할 때 핵심 증거로 내세운 태블릿 PC를 증거에서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요, 검찰하고 JTBC가 한패거린 거 아닌가, 박근혜 몰아내기에 공범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태블릿 PC 안에 그 내용들이 쭉 있고 이런 게 있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JTBC가 보여준 거는 태블릿 PC 화면이 아니에요. JTBC의 와이드 데스크탑 화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증거는 직접 보여주지, 증거는 손 타면 안 되잖아요. 무결성이 무너지잖아요. 얼마든지 손 탈 수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걸 내보내는 그 자체부터가 태블릿 PC에 대한 어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데스크탑 화면을 내보내요? 태블릿 PC 그 자체 화면을 보여줘야 되지. 자체를 화면을 보여줘야 되지. 이건 완전히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화면에 나온 모니터 그림은요, 데스크탑 PC의 모니터다. 그 다음에 정유라의 어릴 적 이름인 유연이란 게 정유라의 아명이었던 모양인데, 여하튼 유연이란 사람이 수정한 문서를 보여주는데, 그건 최순실이가 이게 수정한 거 틀림없어 하고 보여준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게요, 너무 웃겨요. 이 문서를 처음 작성했던 게 언제냐면 2004년 2월 11일 수요일이에요. 근데 최순실 딸 정유라가 2013년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물경 9년 8개월 후에 고친 거로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시절의 문서가 거기서 왜 나와요? 이거는 심각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잘 안 보이는 흐릿한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작성한 날짜 200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 15분 28초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유연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유연이란 이런 거는요, 태블릿 PC의 PC를 검찰에서 조사를 했죠. 거기에서는 유연이란 얘기가 전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것을 이명박도 정권도 뛰어넘고 박근혜 정권 때 와가지고 최순실이가 수정했다, 또는 최순실의 한 패 같은 편이 팀에서 누군가가 수정했다, 이 말이 안 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정작 최순실은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대통령 연설문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명이 돼요. 어떻게 증명됐냐? 월간 조선에서 검찰 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요. 그 태블릿 PC 안에 대통령 연설문이 있긴 했어요. 드레스덴 연설문인데 그게 파일이 7개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파일을 처음 본 게 누구냐? JTB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가 대통령 연설 파일을 처음으로 열어봤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고쳤다면서. 최순실이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고쳐요? 사실은 저가 들여다 봐놔놓고. 검찰 보고서에서는 포렌식을 해가지고 보고한 거거든요. 이 보고서도 문제는 많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내가 여하튼 생략하고 검찰 보고서의 앱 접속 기록, 누군가가 앱에 접속했던 기록이 107회 있대요. 107회. 그리고 접속했던 시간은 총 107시간이래요. 근데 1번부터 47번까지는 107회 중에 1번부터 번호를 매겼는 뭐예요. 1번부터 47번까지는 검찰이 JTBC로부터 이 태블릿 PC를 넘겨받아가지고 2016년 10월 25일 날 포렌식을 하는데 이 포렌식을 하면서 접속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67번, 75번, 76번을 제외한 48번부터 107번까지는 JTBC가 최순실 PC를 입수했던 게 10월 18일부터인데 18일인데 10월 18일부터 그걸 검찰에 넘겨주기 준 게 24일이니까 검찰에 넘겨주기 전까지 JTBC가 열람했던 겁니다. 접속했던 겁니다. 57회예요. 근데 JTBC가 접속을 해놔놓고는 57회 중에 4번 빼놔놓고는 전부 안 했는 듯이 접속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 연설문을 본 건 누구예요? 열어본 건 어쨌든 그걸 무슨 목적으로 봐서 열어봤던 검찰하고 JTBC 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은 그 태블릿 PC에 있는 대통령 연설문 파일을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글 뷰어 앱에 검찰과 JTBC가 접속을 했죠. 그거 제외하면은 접속한 게 3건 있는데 67번은 2012년 10월 10일 75번은 2012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 다음에 76번은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때 여하튼 딱 3번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접속했는지는 안 밝히고 있어요. 검찰에서. 보세요. 최순실이 접속했을 것 같으면 안 밝히겠어요? 이걸 안 밝힌다는 것은 최순실이 접속한 게 아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접속했겠죠. 근데 이게요.
공교롭게도 전부 2012년 6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인데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입니다. 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접속이 없어요. 그러다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날부터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오직 JTBC만 한글 비오 앱에 57회 접속을 했다. 그런데 최순실을 뭐로 몰았어요? 그 태블릿 PC에 있는 연설문을 보고 최순실이 수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술렁털이죠. 자, 이거는 거기에 있는 중요 문서들입니다. 근데 여기 82번에서 86번까지 5개 있는데, 요보다 2개 더 있는데, 요게 소위 그 문제의 드레스덴 그 연설문입니다. 태블릿 PC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문서는요, 총 12개 있어요. 12개. 그 이전 거는 전부 그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이에요. 근데요, JTBC는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했다고 뻥튀기를 했죠.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생긴 건 다 본 듯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기를 친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의 핵심 뭡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태블릿 PC를 열어본 자는 검찰과 JTBC 뿐이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드레스덴 연설을 했죠. 그렇죠. 이 드레스덴 연설문은 나중에라도 여하튼 검찰하고 JTBC만 열어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최순실이 사전에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이것도 사기극이죠. 2016년 10월 24일 폭로 하면서 첫 보도를 합니다. 보도하면서요, 앞머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다 라고 고영태가 말했다.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밑밥을 딱 까는 거죠.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고친 게 확실해, 이런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사기죠. 고영태가 국회 증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최순실이 태블릿 PC 가지고 있는 거 못 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손석희가 목소리 쫙 깔면서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요. 그 사기입니다. 그 태블릿 PC에 파일이 도착한 시간을 가지고 받아봤다는 거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 후에 태블릿 PC에 한글 비오 앱에 열람자는 딱 둘이 뿐이죠. JTBC하고 검찰하고.
근데 무슨 최순실이가 봐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재팀은 특히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관련해 연설문에 주목했다. 딱 그러니까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뭐하고 고영태가 카더라 라는 심수미의 주장하고 요걸 딱 연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최순실이가 진짜 수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 사기꾼들이 전형적인 수법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상당수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날 것입니다. 아니, 이 태블릿 PC가 누구 건데 최 씨한테 전달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최 씨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유 의원 얘기도 했죠. 마치 한 팀이 있어가지고 연설문이 오면은 쫙 같이 나눠보고 그걸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팀이 공동으로 수정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완전 허구예요. 검찰 보고서에서는 유연에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일을 열어본 JTBC의 작품이 아닐까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당시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지지하는 등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 작성됐던 걸로 전해집니다. 아니, 반향을 일으키는 거하고 극도의 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이 극도의 보안을 왜 강조하겠어요? 극도의 보안을 최순실이는 받아봤다. 그리고 수정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골로 모르고 가는 겁니다. JTBC 취재팀이 입수한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최 씨는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받아본 것이래요. 아니,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최순실이 받아본 증거인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최순실이 열어봤다는 게 증명돼야 되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봤다는 걸 저거 어떻게 아는데? 저거 먼저 열어보고는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이거는요, 파일이 도착한 시간이에요. 열어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표까지 작성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열람한 시간은 27일 오후 7시 20분이고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은 그 하루 뒤인 28일 오후 6시 40분이다. 그래가지고 최순실이 수정해준 대로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요, 드레스덴 연설문 7개는 그 태블릿 PC에 도착한 게요, 7개를 보냈는데 7개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4년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이에요. 20분 내에 다 7개 다 도착해요. 근데 한컴퓨어, 한컴뷰어, 읽기만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앱이 있다 그랬죠. 그 히스토리, 그건 역사가 딱 이제 기록이 되겠죠. 에 따르면은 7개 파일을 열람 날짜는 JTBC가 태블릿 PC를 갖고 있던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 오전 7시 41분경까지입니다. 이건 누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JTBC하고 검찰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에 최순실이 봤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검찰 보고서의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은 최순실이 아니라 JTBC가 2016년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열어봤다. 최순실은 열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JTBC 선동. 자, 최순실이 또 무당하고도 연기를 막 시키죠. 최순실을 그때 당시에 마녀는 안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근혜는 이 마녀 최순실에 꼭두각시다. 이걸 JTBC가 선동질한 겁니다. 봅시다. 그 선동 과정을 봅시다. 2016년 10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JTBC가 문제의 그 태블릿 PC 안에 있던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2012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누군가 세 차례 열람하는데 이건 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약 4년 동안 열람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죠. 이 태블릿 PC의 소유자도 사용자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으로는 김한수라고 짐작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4년간 열람자가 없다가 그 이후에 약 4년간 열람자가 없다가 2016년 10월 18일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입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JTBC가 57차례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를 검찰에 넘깁니다. 그리고는 2016년 10월 24일 날 고영태가 카드라 특종을 날립니다. 근데요,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의 대통령 연설문 파일을 열지 않은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경로로 최순실한테 대통령 연설문이 넘어갔다는 어떤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JTBC만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열어봤다고, 열어보고 수정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을 받아왔고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끊임없이 저런 보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심수미의 고영태가 카드라 주장을 이용해가지고 드레스덴 연설문도 최순실이 수정한 듯이 보도를 합니다. 자, 이것이 JTBC의 고영태 카드라 선동입니다. 오직 심수미만 들은 고영태의 말, 정작 고영태는 국회 정원에서 전 국민이 듣는 데서 그 정반대의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수정 기능이 없는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 다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이 카드라, 심수미의 카드라 주장을 검증을 전혀 안 했다. 회피했다. 왜? 회피하면 다 들통나니까. 검증하면은, 아니, 고영태를 만나가지고 고영태 얘기를 들으면은 고영태가 뭐라 그랬어요? 못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들통나잖아요. 공작이 깨지잖아요. 그 공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고영태를 인터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작 검찰 보고서에서는 최순실은 열람 안 하고 JTBC가 열람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영태가 카드라 이런 선동을 JTBC가 왜 했느냐?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상습적으로 손봤다. 그리고 최순실은 이미 세월호 때 마녀로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는 저 마녀 같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걸 선동한 겁니다. 그 선동에 투하는 선동의 위력은 대한민국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았다. 선동을 24일날 10월 24일에 했는데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됩니다. 누가 나섰냐? 종북 반미의 총본산 민노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기 올라타죠. 그 다음에 저 선동에 넘어간 시민들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죠. 그 기폭제가 된 게 뭡니까? 고영태가 카드라 선동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이 그 선동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41일 이후에 도저히 탄핵이 될 수 없는 국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이 인간들도요, 정말 버러지 맛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아니, 적어도 저 당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영태가 카더라 이 선동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하는 그런 그 침착함은 보여야 되잖아요. 완전히 내화부동해가지고 선동이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선동 이후에 41일 만에 박근혜를 탄핵해버렸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징역 20년, 최순실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선동했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때까지는 이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할 때까지는요, 말하자면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라는 게 것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JTBC의 선동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가 칠푼이가 맞고 최순실이 꼭두각시가 맞아요. 나는 일찌감치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최상천의 사람나라 2016년도 3월 19일 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요, 박근혜가 칠푼인 줄은 일찌감치 짐작을 했지만은 참고 참다가 2016년 3월 19일 날 한 거예요. 최상천의 사람나라 36강 박근혜 탐구 1 칠푼이 수령의 탄생. 칠푼이는 뭐냐 하면요, 뭘 분간을 못한 사람 아니에요.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한 사람이 합리적 사고가 안 돼요. 자기 감정 통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 비극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칠푼이가 이 칠푼이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게 실제로 밝혀지는 건 언제냐면, 탄핵이 있고 나서도 이 JTBC의 선동이 있고 나서도요, 한 4년 가까이 지났어요. 2019년 5월 17일 날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비선회의 녹음 파일. 여기 보면요, 하여튼 박근혜는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해요. 그 다음에 정호성이는 박근혜 비서가 아니라 아예 최순실 비서예요. 그러니까 2019년 5월 17일 날 시사저널에서 단독으로 그 녹음을 공개를 합니다.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확인한 건 그때 가서다. 이게 JTBC의 그 선동으로, 이 보도란 말이 안 맞아요. 부터 약 3년 7개월 후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JTBC가 성견지명에 있었던 거냐? 그게 아닙니다. 선동한 거죠. 이 파일은요, 2016년 12월 10일 에야 처음으로 존재 자체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되죠. 그렇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조금 존재 자체, 정호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JTBC도요,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2016년 1월 4일에 최순실 정호성 통화 녹취록을 취재 보도합니다. 녹취록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녹음했는 걸 받아 쓴 걸 어디서 일부 입수해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은 끝나버린 겁니다. 촛불을 들고 국회 탄핵사추안이 12월 9일 날 통과했죠. 통과해버려. 사실상 다 끝나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JTBC. 무슨 프로그램이? 뉴스룸. 10월 24일 날 보도. 그 핵심 주제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자주자주 고쳤다. 늘 고쳤다는 건데, 그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고영태가 카더라는 심수미의 주장뿐이었습니다.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자, 누가 왜 JTBC 선동을 일으키고 이게 촛불로 이어지고 탄핵에 이어지도록 기획했을까? 나쁜 놈이긴 하지만은 책략 하나는 제갈공명 능가해요. 마치겠습니다.